이번 시간에는 다운로드한 캡3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은 타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서 원래 파일 스트럭처를 복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명령어는 타라는 명령어 다음에 한 칸 띄고 -xvf 그 다음에 캡3 리눅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 지금 이 폴더에 있는데요. 캡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는 타 한 칸 띄고 -xvf 한 칸 또 띄고 캡3 여기서 탭을 눌러봅니다. 탭을 누르면 나머지 파일 이름이 이제 저절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한 번에 화면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파일이 풀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대문자 CAP3라는 폴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생겼고, 그리고 그 밑에 DOC라는 파일, 캡3라는 파일, readme, ASFORM, example이라는 폴더가 또 있고, 그 폴더 밑에는 xyz.com, readme, xyz, xyz.call, 또 그 원래 디렉토리에 캡3 밑에 formcon, .txt 이런 파일들이 있었고, 이 파일들이 다 이제 풀어져서 원래 디렉토리 구조가 복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 명령어 다음에 한 칸 띄고 이렇게 어떤 명령어 다음에 한 칸 띄고 대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들을 이제 보통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그러니까 이 타라는 명령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갖다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이 되겠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옵션이 뭐냐면 X라는 옵션은 이제 extrac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타 파일에서 파일들을 뽑아낸다는 거죠. 뽑아서 이제 원래 파일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고, 이 V라는 거는 이제 verbous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명령이 실행되는 동안에 화면에 뭔가 아웃풋을 진행 상황을 보여달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 F는 이제 파일이라는 뜻인데 이 타를 할 때 이 F 뒤에 나오는 그 이름이 이제 파일 이름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타는 extract 할 때는 이런 명령을 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캡3라는 폴더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d cap 대문자 심 cap죠. 대문자 cap. 리눅스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대문자로 처리되겠습니다. 가서 그 다음에 이제 ls-l을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ls-l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여기 본 것처럼 닥이라는 파일이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캡3라는 파일도 있고, 또 readme라는 파일 있고, ASFORM 있고, example이라는 폴더죠,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있다는 데 거 아직 못 봤고, formcon 여기 있죠, .txt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서 텍스트 인코딩도 바꿔야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이제 파일 이름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옥토버 25일 2011년 여기 이제 이 파일이 생성된 날짜가 되겠어요. 생성된 날짜가 그러니까 올해 이런 이제 리드미 파일은 몇 개는 이제 2011년에 만들어지고 바꾸지 않았지만 이런 이 캡3 실행 파일인데 이런 실행 파일 같은 것들은 이제 다 2015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여기 5718448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는 이제 그 파일의 길이, 이 파일이 얼마나 긴지 그 파일의 이제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로. 그리고 그 앞에 이제 sskinb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 아이디고, 이건 제 사용자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사용자 이름하고 이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홈 디렉토리의 이름하고 같은 것이고, 뒤에 나오는 SS 킴피는 사용자 아이디가 아니고 제가 속한 그룹의 아이디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1인이 1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아이디하고 사용자 아이디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룹을 한 그룹에 여러 사람이 섞여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룹 멤버끼리 파일을 공유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스트링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 첫 글자가 D인 거는 요 example이라는 요 파일이 일반 파일이 아니고 디렉토리 파일이다 이거예요. 폴더 파일 이름이라는 거죠. 폴더 이름, example 폴더다. 그런 것이 앞에 D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WX 이렇게 또 R-X, R-X 또는 어떤 거는 RW 대시, 그다음에 R-대시, 그다음에 대시 3개. 그래서 이제 이 9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3개씩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3개씩. 그래서 R은 read라는 뜻이고, write는 이제 쓰기가 되겠죠. X는 이제 실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X가 껴있는 것들은 이제 실행 파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3 같은 거는 이제 실행 파일이고요. 폼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 파일이 되겠습니다. 디렉토리에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디렉토리 자체는 특수한 상황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3개씩이냐? 앞에 3개는 이 파일의 소유자, 현재 이제 SSKIMP죠. 이 소유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자는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을 전부 읽고 쓰고 할 수 있죠. 읽고 쓰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실행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용자니까, 자기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3글자는 이 소유자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1인 1그룹이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룹에 이제 여러 멤버가 있을 때 그 그룹 멤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지정이 되고 있냐면, 읽기는 다 가능한, 그러니까 요 파일, AS폼이라는 요 파일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은 다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쓰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쓴다는 얘기는 그 파일에다 오버라이트 한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그 파일의 내용을 바꿀 수 있거나 지우거나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단순히 읽기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행 파일의 경우는 실행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소유자도 아니고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용자들이에요. 이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들은 과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용자들은 요 실행 파일 3개에 대해서만 읽고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읽기가 안 되는 거죠. 그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고, 물론 그 오버라이트나 수정도 전혀 안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이 파일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써 있는 말들이 다 그런 말인데, 자, 캡슐이나 폼콘 이런 것은 이제 RWX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용자들은 실행을 할 수 있지만 쓰기 권한이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캡슐이나 폼콘과 같은 이 실행 파일들은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스와 같은 텍스트 읽기 프로그램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레스 이렇게 해서 캡슐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캡슐이 maybe a binary file. 바이너리 파일인데 보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만약에 레스를 하면 주로 이런 식의 커맨드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뭐 seed anyway 하고 그 엔터를 치고 이제 빠져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yes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면에 뭐 알아볼 수 없는 이런 글씨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제 당황하지 말고 그냥 Q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파일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고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Q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패키지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하면 그 안에 이제 설명서가 쫓아옵니다. 그 뭐 인스톨레이션 이런 파일이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설치법이죠. 이 경우는 지금 이미 바이너리가
파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설치에 관한 거는 없고요. 설치 인스톨레이션 파일에는 이제 주로 읽어보면 이제 뭐 컴파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컴파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쫓아오지 않고요. 리듬이라는 파일이 나와요. 리듬이. 나를 읽어봐라 그런 뜻이죠. 리듬이. 자, 이거 이제 일종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듬을 리듬이 해보니까 지금 패키지 안에 캡슬이라는 파일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인데요. 캡슬이 executable cod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type 캡슬이 이걸 쳐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해볼까요? 캡슬이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사실은 이 현재 폴더에 있는 캡슬이니까 점// 캡슬이 이렇게 쳐야 됩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폴더에 있는지 경로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일 경우에는, 시스템이 이해하고 있는 명령어일 때는 레스 이런 것처럼, 레스는 실제로는 이제 빈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빈 레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운영 체제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 경로 없이 프로그램 이름만 쳐도 운영 체제가 이해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이 캡3 같은 것은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이고 아직 운영 체제에다가 이걸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경로를 지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로는 지금 이제 현재 폴더 있죠. 현재 폴더는 도트입니다. 도트. 현재 폴더에 있는 캡3를 실행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법. 예를 들면 캡3 한 다음에, file of reads. 시퀀스 파일을 넣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옵션을 넣어라. 옵션은 이제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쫙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일이 여기 이 자리에다가 캡슐이 다음에다 뒤에다가 XYZ 이렇게 쓰면, 이 파일은 이제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 xy.query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고, 또 xyz.con 이런 두 개의 파일이 있을 거를 이제 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리드미에 써 있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리드미에 써 있는 내용은 이렇게 캡슬이라는 걸 타이핑 해봐라. 그러면 사용법이 나올 거다. 그런 뜻이고요. 또 the executable formcon이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 그 파일도 executable code of formcon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다, 그죠? 이 파일은 뭐 generating a constraint file for capsule 이런 것이고요. 이것도 또 type formcon for usage,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formcon 이렇게 쳐보면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usage 하고 나오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된다. 그 외에 이제 뭐 dar이라든지 aceform, 뭐 example 이런 것들 떠 있는데, 그 example은 이제 directory with small data set.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제자, 예제 폴더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다면 이제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같이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 example 폴더로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또 리듬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example 폴더로 이동해서 cd example ls 이렇게 쳐보면 4개 파일이네요. 리듬이 xyz.con, xyz.query. 자, 그래서 less readme 읽어보면 여기서 이제 실행하려면 캡3 하시고 한 칸 띄고
xyz 하고 한 칸 띄고 꺽쇠 한 다음에 xyz.out 하고 그 다음에 앰퍼센트 이렇게 치면은 프로그램이 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캡슐이라는 프로그램, 이 캡슐이가 이제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이 그냥 캡슐을 쓰면 안 되고 그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YZ는 무엇이냐? XYZ는 less XYZ를 해보죠. XYZ는 FASTA 파일이네요. 자, 그래서 env1440.y1 이런 이제 그 조각 서열이 있고요. 99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env1644.x1 이런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x가 쭉 들어가 있네요. x가 이런 부분은 이제 시퀀스가 뭔지 잘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env1704.x1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좀 x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건 좀 짧고 어떤 건 길고 그러네요. 자, 이 파일에 이제 이게 이제 FASTA 파일이고, 그 FASTA 파일에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xyz.fasta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그 .fasta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xyz로 해놓으라 이거죠, FASTA 파일을. 자,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xyz.call 이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yz.call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퀄리티 파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프레드 스코어가 퀄리티 스코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시퀀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숫자가 클수록 정확하고 0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시퀀스가 안 좋은 거죠. 모르는, 아까 X로 쭉 표시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yz.con이 있어요. 이 con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파일 시퀀스의 개수를 다시 한번 세 보겠습니다. 시퀀스에서 개수를 세는 거는 grep 꺽쇠가 xyz에 이 파일에 꺽쇠가 몇 개 있는지 wc 이렇게 하면 카운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79개의 시퀀스가 들어있네요. 79개. 퀄리티 파일도 79개 있는지 .call 이렇게 하면 79개 똑같은 사이즈에, 그리고 그 단어의 개수도 똑같네요. 그죠? 이 단어의 개수는 이제 이것처럼 말이죠. 라인 수가 같은 79개의 조각설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헤더를 본 거기 때문에 이 단어의 숫자나 글자 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여기서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명령어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캡슐이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앞에다가 그 경로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캡슐은 지금 현재 이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폴더에는 캡슐이가 없죠. 캡슐은 이거보다 하나 위에 있어요. 차상위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슬래시 캡슐 이렇게 해줘야 캡슐이 어딘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yz 캡슐, 그 다음에 xyz 꺽쇠 하고 이제 xyz.out 그 다음에 앰퍼샌드, 이걸 앰퍼샌드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돌 텐데 끝났네요. 한번 딱 엔터를 쳐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꺽쇠는 무엇이냐? 꺽쇠를 만약에 안 주면, 꺽쇠 다음, 그러니까 캡3하고 xyz까지만 주면, 이 꺽쇠 이유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캡3가 돌린 결과물이 그냥 화면에 쭉 프린트가 되고 말아요. 한번 해볼까요? 프로그램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캡3 xyz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은 화면에 이렇게 쭉 아웃풋이 막 나옵니다. 나고 우리가 이걸 세이브할 수가 없어요. 이 파일에서 내는 아웃풋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세이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화면에 그냥 뿌리지 말고 그거를 이 xyz.out이라는 파일에다가 좀 써라 이거죠. 화면에 뿌리지 말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꺽쇠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꺽쇠가 하는 역할은 화면에 나올 것을 파일로 보내라. 그리고 이제 앰퍼샌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한테 이제 그 프롬프트를 달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금방 끝나니까 상황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오래 도는 경우에는 이제 그 터미널이 이 프롬프트 오는 거에 그냥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터미널을 내가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창을 여러 개 뜨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창을 하나밖에 못 뜰 때는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무슨 전부 xyz.out으로 가고 있고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앰퍼샌드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백그라운드로 돌리고 나는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앰퍼샌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표준 입력이라고 그러고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이제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탠더드 인풋, 스탠더드 아웃풋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입력을 키보드에서 받고 출력은 스크린으로 하도록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3의 경우 이제 입력은 이제 키보드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파일에서 읽어드리게 되어 있지만 결과물은 이제 스크린으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스크린에 출력된 것이 너무 많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리다이렉션이라고 해서 결과물을 화면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 꺽쇠가 바로 이제 그런 출력물을 다른 파일로 이제 저장하게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캡3의 경우는 이 xyz.out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결과물을 많이 생성합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줄 맨 뒤에 나오는 이 앰퍼샌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리눅스의 특이한 명령어이고 보통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그 작업이 종료되어 새로운 프롬프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앰퍼샌드는 그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하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다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ls-를 해서 어떤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ls- 이렇게 해보니까 xyz.cap으로 시작하는 뭐 ace, config.links, config.call, info, singlet 이런 파일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z.con 이거 원래 있던 파일이고 con.cap.results 이 파일이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xy.out 이것은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이고요. 이런 식의 이제 파일들이 아웃풋들이 생겼습니다. 이 파일들의 아웃풋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con 파일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con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캡슐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파스타 파일, 이 경우는 이제 xyz였죠. 그 다음에 퀄리티 파일 xy.call, 그 다음에 이제 xy.con.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con 파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paired and sequencing 했을 때 paired and sequencing 했을 때 이제 그 시퀀스 조각 서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서열과 어떤 서열이 서로 하나의 DNA에서 나온 쌍끝 서열인지 한 쌍을 이루는 서열인지 그 관계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콘 파일을 열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NCBI 트레이스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있었죠. 이콜라이 BL21
D3 파일이죠. 거기서 인서트 사이즈 및 그 인서트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제가 이제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값이 만약에 이제 뭐 8,000에서 8,000 하나는 이제 사이즈는 평균이 8,000이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1,500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99%의 DNA는 8,000 빼기 4,500을 하면은 이제 3,500이 되겠죠. 1,500의 3배, 3시그마를 더해주면은 이제 뭐 12,5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DNA는 3,500에서 12,500 베이스 페어 사이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파일이 이제 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리드가 그런 관계에 있는지, 페어 관계에 있는지 알려주고 그 두 페어 사이에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그 값을 이제 미니멈에서 맥시멈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컨틱을 조립하고 나서 거기서 이 두 개의 쌍끝 시퀀스가 매핑이 된 이제 거리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값의 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예상하는 3,500에서 12,500 그거보다 훨씬 짧거나 아니면 너무 길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한 만약에 이 컨티그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셈블 조립을 하면 이제 컨티그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두 쌍끝 이 서열이 뭐 이런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이쪽 컨티그가 있고 하나는 다른 쪽 컨티그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컨티그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DNA 조각 이 거리로부터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두 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꽤 가깝게 연결될 수 있구나. 그 사이에 이제 적당한 갭을 메꾸면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컨틱을 연결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스캐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XYZ 차트 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11줄의 정보가 나열됐다고 되는데, 자, lsxyz.con 실제 11줄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원래 이제 시퀀스가 79개가 있었어요. 79개 있었는데 그 중에 11개 줄이니까 22개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B1644.X1하고 EMB1644.Y2 이 두 개의 서열이 EMB1644라는 그런 DNA를 앞하고 뒤에서 리버스 포워드 스탠드와 리버스 스탠드를 읽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00이고 최대 6000이다 이거죠. 1000에서 6000 사이에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보다 너무 짧거나 너무 멀거나 하면 좀 이상한 거다 이거죠. 특히 이제 짧은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멀면 이상한 거죠. 또 EMB 1704X1하고 1704Y2가 그런 관계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각설과 어떤 조각설이 서로 이렇게 페어링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 X1하고 뭐 X2가 있고 이제 뒤에는 이제 Y1 또는 Y2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X로 시작하는 건 이제 포워드 스트랜드를 읽은 것이고 Y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리버스 스트랜드를 이제 읽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기는 좀 리버스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뭐 잘못 써 있는 것이고 리버스 스트랜드를 뒤에서부터 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험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XY 대신에 이제 BG를 쓰죠. 우리가 그 이콜라에서 다운로드했던 것은 B1, G1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는 이제 X1, Y1 이렇게 적혀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열하고 이 1000원 최소값, 네 번째 6000원 이제 최대값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폰 파일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걸 만들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폼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폼콘.
그래서 이 폼콘이 이제 요 폼콘의 이제 사용법은 이제 닥이라는 파일에 나오니까 각자 잘 읽어보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퀄라이에서 이퀄라이 다운로드한 BL21 DE3 파일 있죠.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YZ는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핵심이 이제 뭐냐면 캡3 이 프로그램은 이제 파스타 이름이 이제 뭐 xyz.fasta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xyz 이렇게 되는 거죠. 퀄리티 파일의 이름은 xyz.cal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콘 파일 이름은 xyz.com 이렇게 이름을 이제 잘 지어줘야 돼요. 따라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xyz.fasta 이런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xyz하고 이제 동등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때 이제 카피를 할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심볼릭 링크에 해당하는 ln-l 영어를 이제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ln-s BL21 DE3.fasta 그거를 BL21 DE3라고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폼콘을 이용해서 이제 BL21 DE3.con을 이제 생성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캡슐을 실행하는데 이때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일, 이 BL21 요 시퀀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할 텐데, 그때 이제 그거 상대적으로 캡3가 어디 있는지 그 캡3 위치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런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물결은 이제 본인의 홈 폴더를 의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폴더 그 위치를 이렇게 슬래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쓰게 되면 이걸 이제 절대 경로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뭐 내가 언제 어디에 있느냐, 어느 폴더에서 있느냐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뭐 땡땡으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 상대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물결은 이제 그 일종의 상대 경로의 일종인데, 요거는 이제 사용자 스페시픽하죠. 내 홈 폴더, 어떤 사용자의 홈 폴더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상대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단 그 지금 그 캡3가 어디 있냐면, 캡3는 지금 이 폴더에 있어요. 캡3는 제 경우에는 제 홈 폴더 밑에 TGZ 밑에 캡3 밑에 캡3가 있어요. 그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BL21 DE3가 있는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CD 하면 내 홈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저희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밑에 TraceDB라는 곳에 가면 여기 가면은 그 지난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BL21 DE3 파스타와 이거밖에 없네요. BL21 DE3. 퀄리티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 퀄리티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퀄리티 파일은 이제 결국은 이 파일을 수정해서 이 앞에 G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스페이스까지 이제 다 리무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우리가 SED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쭉 앞으로 이동해서 SED -E 서브스티션 하기를 꺽쇠 다음에 어떤 글자가 몇 개라도 와도 좋은데, 그 다음에 스페이스로 끝나면 그것을 꺽쇠로 그냥 치워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먼저 레스로 보고, 딱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꺽쇠로 BL21 파스타가 아니라 콜 이렇게 받으라 이거죠. 자, 그러면 BL21 DE3
FASTA와 BL21 D3 퀄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 원래 다운로드한 파일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 파일도 섞여 있고 또 여기 캡3 아웃풋이 여기도 써야지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make dir 캡3 이렇게 만들고 캡3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move bl21으로 시작하는 뭐 두 개의 파일을 다 캡3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운로드한 파일 외에는 없고 캡3로 가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두 개의 파일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캡3를 돌리려면 캡3는 자, 이번에 이제 폼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폼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폼콘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폼콘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제 홈 폴더 밑에 tgz 밑에 캡3 밑에 저희 경우는 좋습니다. 폼콘 이렇게 있죠. 엔터를 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용법은 폼콘을 치고 그 다음에 퀄리티 리드 시퀀스 리드 파일 주고 맥시멈 미니멈 디스턴스를 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은 이제 bl21 그렇게 하나 되겠구나. 잠깐만요. 그 전에 심볼 링크를 먼저 걸어야겠죠. 심볼링 링크 bl21 FASTA를 bl21이라고 그냥 해줘라.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ls-l을 해보면 bl21 d3라는 파일이 생겼는데 이 파일은 bl21 d3 FASTA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두 개가 생겼지만 두 개 똑같은 파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폼콘을 해야 되는데, 폼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tg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고 제 경우만 특수이니까 캡3 밑에 폼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bl21 d3 이렇게 주고, 자, 미니멈 디스턴스를 이제 제 기억에 8,500인가 그랬으니까 한 3,000 하고요. 맥시멈 12,0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여기 써 있는 그 말은 그렇게만 주면 콘 파일 생긴다 이거예요. 끝났네요. 실제로 한번 생겼나 보겠습니다. 콘 파일 생겼네요. 콘 파일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l21 d3.con 해보면은 역시 이렇게 ftun 1001.b1 하고 g1이 3000에서 12000 사이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게 몇 개 있는지 맨 뒤로 가면 대문자 G 누르고 컨트롤 G 누르면 11,000줄이 나오죠. 이 시퀀스가 22,000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은 라인 수 절반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이제 시퀀스 개수가 이제 22,000 여기에 나와 있는 시퀀스 개수는 22,06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페어링이 안 되는 시퀀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몇백 개는. 자, 이제 실행을 이제 파일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일이 필요한 파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캡3가 어디 있느냐? 캡3 tgz 캡3 밑에 캡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l21 d3 그리고 이것을 아웃풋을 bl21 d3.out으로 받고 이때 이제 앰퍼샌드를 눌러준다 이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어떻게 이제 알려면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를 치세요. 탑. 탑을 치면은 이렇게 화면에 이것이 나오고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를 키워보면은 지금 맨 위에 캡3라는 프로그램이 CPU 100% 차지하면서 지금 돌고 있죠. 메모리는 이제 뭐 0.4%밖에 안 쓰고 있지만 CPU 하나를 이제 풀리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31초 돌았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 시간이 변하고 있죠. 이렇게 뒤돌려 보면은
이제 그 캡3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사라지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은 사라질 겁니다.